우리가 세계사라고 배우는 것들, 혹시 그게 이야기의 절반뿐이라면 어떨까요? 흔히 로마나 이집트 같은 거대한 역사에 가려졌지만 사실 아프리카 대륙에도 눈부시게 빛났던 황금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잊혀진 역사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아마 대부분은 거대한 돌로 지은 건물들이나 막강한 군대, 번쩍이는 왕관 같은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방금 우리가 상상했던 이미지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왼쪽에 보이는 건 고대 쿠시 왕국의 유물이고, 오른쪽은 대짐바브웨의 거대한 돌 유적이에요. 조금 낯설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들도 우리가 상상했던 로마나 이집트 못지않게 강력했던 제국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 위대한 문명들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대단한 문명들을 제대로 알려면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살았던 땅,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지도 좀 보세요. 와, 아프리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게 한눈에 느껴지죠? 북쪽에는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동물들이 뛰어노는 사바나 초원, 그리고 아주 빽빽한 열대우림까지. 이 다양한 환경이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문명들의 운명을 결정한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14세기의 위대한 여행가였던 이븐 바투타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와, 이 글만 읽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모래바다,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 압도적인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 사하라 사막은 문명과 문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낙타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거대한 장벽이 사람과 물자, 그리고 불을 실어 나르는 황금빛 고속도로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물론 사람들은 이런 광활한 대륙에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적응하고 또 이동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반투족의 대이동인데요. 이분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언어, 농사짓는 법, 그리고 아주 중요했던 철기 기술을 아프리카 대륙 구석구석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무역이라는 게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황금빛 엔진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은 교역품, 그러니까 서로에게 가치 있는 상품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당시 서아프리카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심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금, 그리고 소금이었습니다. 이 무역 방식이요, 진짜 기가 막히게 간담하면서도 천재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금은 넘쳐나지만 소금이 없는 남쪽. 그리고 소금은 넘쳐나지만 금은 없는 북쪽. 상인들은 이 둘을 교환했고요. 그 중간 길목을 딱 지키고 있던 가나 왕국은 지나가는 모든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겁니다. 결국 진짜 힘은 금이나 소금 자체가 아니라 그 둘이 오고 가는 길목, 바로 그 정보를 통제하는 데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동쪽 바다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동네의 무역 엔진은 금이 아니라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네, 바로 계절풍, 몬순이죠. 이 바람이 워낙 규칙적으로 부니까 이게 거대한 돛이 되어서 동아프리카의 도시들을 저 멀리 아라비아, 인도, 심지어 아시아까지 연결해줬습니다. 이븐 바투타가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동아프리카 스와힐리 해안이 얼마나 활기차고 또 풍요로웠는지 생생하게 느껴져요.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작은 배들이 먼저 나가서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당시 무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바로 짐작할 수 있죠. 자,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인 분은 과연 어떤 놀라운 문화와 건축물을 남겼을까요? 그 결과물을 함께 보시죠. 이 연대표를 보시면 역사의 큰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고대 쿠시 왕국에서 시작해서 악숨, 가나, 말리, 송가이 제국까지 와, 정말 수천 년에 걸친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 같죠? 악숨 왕국의 후예인 에티오피아는 독자적인 기독교 문화를 지켜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건물을 쌓아 올린 게 아니고요. 거대한 바위 하나를 위에서부터 통째로 파내려가서 만든 말 그대로 땅속에 숨겨진 교회입니다.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이건 대짐바브웨의 유적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돌벽을 쌓을 때 시멘트 같은 접착제를 하나도 쓰지 않고 돌과 돌을 정교하게 맞춰서 쌓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공학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아직도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점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부가 쌓이면요, 물론 멋진 건물만 짓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학문도 함께 꽃을 피우죠. 특히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팀북투라는 도시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들던 곳이었어요. 아마 유럽의 파리나 런던이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세계적인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문자가 없던 곳도 많았는데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요? 정답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그리오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도서관이었던 거죠. 이야기와 음악으로 공동체의 모든 기억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사회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많은 사회에서 재산이나 권력이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 혈통을 따라서 자녀에게 이어졌다고 해요. 우리랑은 완전히 반대죠. 바로 이런 그들만의 독특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를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 아프리카는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고립된 대륙이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전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하던 역동적인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 안에서 독자적이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으며 또 그들만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 모든 역사를 지켜왔다는 사실 말이죠. 부와 권력, 그리고 문화가 넘쳐났던 또 하나의 위대한 세계. 만약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눈부신 역사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다면 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세계사가 과연 완전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